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게 AI 나와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뭐 굉장히 생산성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만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AI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개인 생산성은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산성 올라간다. 조직 전체는. 조직 전체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조직 전체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온라인돼서 고객 만족이나 동료 만족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개인 단위는 빨리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좋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례를 보면은 네.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이 신입 사원들이나 이 1, 2년 차들이 일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싸한 문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지켜봐야 될 팀장이나 임원들의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거를 워크 슬루프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요? 아니요, 워크 슬루프. 워크 스루프. 예, 예. 뭐 무슨 뜻입니까? 그럴싸하지만 제대로 쓸 수 없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키워드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뭔가 되는데 가끔가다 멈추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아하, 개인 단위의 생산성은 바로 올려주지만 중소기업에 있어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은 오히려 이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그렇죠. 그걸 검토하느라고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네. 힘들어질 수도 있다. 네. 이 대표님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뭐 크리니티라는 회사입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강연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혁명 강연도 있고 슈퍼팀 구성도 있고 작년에는 뭐 인공지능 혁신대상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개발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현장에 가보면 중소기업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직이 AI를 도입했는데도 일이 더 복잡해진다. 이런 거는 중소기업 생리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초창기 때 한 50만 명일 때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2000년 7년도쯤에 모바일이 왔을 때 올라타려고 하다가 성공을 못했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모바일로 다 들어갔잖아요. 카카오톡 안으로 다 들어갔고 네. 모바일로 다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 AI 기반으로 해서 그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같이 팀워크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이슈가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차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3년 뒤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먼저 좀 예측을 해보고 그것도 심지어는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PC에서 아주 초기에 지금 여기 들어오셨고 모바일에 진입이 좀 어려웠다. 그렇죠. 그때는 뭐 정말 승자 독식의 네, 네. 그런 상황인데 AI가 도입되면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으니까 위기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사스 포칼립스라고 단어도 네,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안정이 된 게 있어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이 발달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있냐, 고객을 얼마나 갖고 있냐, 네. 그 다음에가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떠냐, 또 그 회사의 정체성이나 신뢰감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요새 그 소프트웨어 주식이 빠졌다가 다시 AI 때문에 더 팔 수 있으니까 MS라든가 구글 주식은 거꾸로 한 20-3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비슷하게 괜찮은 회사들은 그래도 나름 영역을 넓히면서 지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도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간단하게 원오원 코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갖다 쓰세요. 이랬으니까 사스 회사들 월정액을 받는 그런 사스 회사들이 뭐 다 힘들다. 그래서 뭐 사스 아포칼립스, 사스 포칼립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살짝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다. 네, 네, 그 이유는 그 회사들이 고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이용할 때도 고객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불변의 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니티 대표님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하면은 네. AI를 의자를 좀 앞으로 그냥 네. 가까이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가까이.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는 AI한테 시킨 거고 그거를 책임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믿을 만한 회사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키는 일을 빨리 하는 거는 AI가 하겠지만 그 AI가 만들어낸 거를 갖다가 신뢰를 가지고 전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 회사가 AI를 잘 활용한다 쳤을 때 아까 개인 단위는 팍 올라갔지만 네네. 조직 전체 단위로는 안 올라간다. 그럼 뭐 개인만 편해진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가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지금 현재 버스에 이제 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뛰어봐야 버스 안 아닙니까? 네. 근데 아마 AI 기반으로 해서 조직 문화도 바뀔 것 같고 AI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 바뀔 것 같아요. 요새는 AI에다 시켜서 야, 나 물건 좀 사줘, 예약 좀 해줘 그러면은 검색 엔진 안 쓰고 그냥 여기에서 검색해 주는 걸 가지고 예약도 해주고 예약까지 다 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빨리 가는 기업과 천천히 가는 기업들 차이로 해서 AI를 잘 쓰는 기업과 AI를 잘 못 쓰는 기업으로 나눠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검색 기반으로 광고하고 네. 검색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지난 한 20년간의 그렇죠. 이 네이버 세상은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렇죠. 요새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한 형제들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벌써 들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뭐 할까요? 그 처음에 기사가 나왔다가 언론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 두나무 인수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결제를 과연 다 현금으로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미래를 선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리더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고치고 뭐 이러는 데 많이 집중을 하는데 네. 대표님은 그 조직 내에서 강점과 기회를 먼저 봐야 된다. 또 네. 고객을 먼저 봐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수많은 기업들을 지금 돕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줬는데 기업이 잘 돼가지고 함께 성장한 데도 있고 어느 날 뭐 종료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데들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장점을 기반으로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성장한다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항상 문제 지적만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네. 그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제가 기업가 정신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 기회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야 되지 문제 중심으로 바꿔가지고는 결국에는 판이 바뀔 때는 쓸려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쌓은 노하우신 것 같은데 기회 중심으로 한다는 말과 문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외부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라이트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미국의 그 국가 연구소는 공기역학하고 유치역 공부만 하고 비행기 못 띄웠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중국에 있는 AI 업체들은 GPU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객 가치 중심의 그 기회 중심 사고로 좀 바꾸는 게 그래서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코딩을 AI가 더 잘해주는데 네. 인력이 언제까지 의존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도 에이전트를 잘 다루는 전문가들로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없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으면 성장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오랫동안 제작하고 납품도 하고 사스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AI까지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네 이게 코딩도 이제 전통적인 코딩 개발자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코딩 개발자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개인 단위의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조직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조직 단위에서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직 내에서는 결제 시스템도 있고 승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거를 확인하고 오케이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전통적인데 대표님은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변화하고 계십니까? 저는 AI 시대에 또 다른 AI가 하나 들어왔다고 보는데 아하. Appreciative Inquiry라고 긍정조직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그걸 보여주는데 아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맞추어서 수평적 조직이 돼가지고 작은 실험을 AI와 개인이 실험을 하다가 그게 잘 되면은 서너 명 늘리게 되면은 그게 회사의 비즈니스를 바꿀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노력의 한 70% 정도는 생존 성과, 먹고 사는 쪽에 집중을 하고 네. 한 20% 정도는 내년도 준비하는 쪽에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 하고 또 10% 정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이 부분은 이제 가인지의 그 구글 얘기할 때 거기서 배워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7대 2대 1. 예, 예, 네.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적용하고 예, 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네. 한 번만 제가 좀 챌린지를 해드리면 이게 뭐 좀 승인을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게 지금 고객에게 나가는 거고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이 무너지고 또 고객도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중한 관리자들이나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게 뭐 좀 IT나 이런 데나 그렇지 우리는 한 번 잘못 나가리 그냥 가 예. 뭐 이것도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대기업들은 AI를 쓸 때 네. 그 완비 상품을 쓰거든요. 그렇죠. 해피 프로덕트를 써요. 딱 예. 차단시키고 예. 쓰죠. 네. 근데 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한테 일을 줄 때는 미니멈 밸류벌 프로덕트를 원해요. MVP로 원하죠. 예.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MVP 용도로 쓰는 쪽에 맞는다고 하면은 대기업은 MFP 쪽에 맞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리더들이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요럴 때는 요런 원칙을 적용해라. 요럴 때는 요런 원칙을 적용해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AI를 쓸 때 긍정적으로 원하는 쪽의 원칙도 있지만 꼭 지켜야 될 규칙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 소스 코드 짤 때 UI UX 같은 경우는 그 원칙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두지만 시스템 코딩에서 보안 쪽을 만드는 쪽은 이건 규칙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대표적으로 이제 UI UX는 좀 마음껏 해봐라. 그렇죠. 예. 그러나 보안이나 네. 시스템 코드, 그렇죠. 구조와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기준은 제공해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팁을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리더가 이제 PI를 시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좀 던져야 될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나 프로덕트나 프로그램 뭔가 할 때 구조를 좀 먼저 세팅하고 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가이드를 좀 주십니까? 구조를 세팅할 때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AI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설계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도 도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 도구 중에서 잘하는 쪽을 어떻게 쓸지를 또 구조화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다 OKR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기술이 바뀔 때 그 모든 사람이 도전한다고 방법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 마음이 있는 친구가 혼자서 도전하고 두 명이 도전하고 세 명이 도전하다 보니까 아까 라이팅 교처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성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OKR을 평가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아하.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요. 대표님은 이제 컨퍼런스 때도 자주 참석하셔서 네네.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나누고 그때 OKR 질문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OKR을 몇 년째 하다 보면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일을 했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젊은 세대하고 그 기성 세대하고 일치되는 분이 딱 있어요. 네. 성장.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팀 성장을 이루고 팀 성장을 통해서 사업 성장을 이루자.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온라인을 잘 할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거기 출발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후배를 키우려고 하면은 그 콩나물 물주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 빠져나가는 거? 용어를 알아듣는 데만도 한 3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기성세대 2030과 4050의 공통점은 성장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죠. 포커스를 해서 네. OKR은 이제 성장 목표를 세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평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 목표를 세우자 추이니까 거기에 포커스했더니 기성세대도 콩나물 물주기 느낌을 버텨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좀 용어 좀 알아듣고 또 그분들도 팀장이 되니까 원해는 또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학교 청년들을 보면
이제 컴공과나 이런 친구들 보면 사실은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개발자들 취업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경영자분들 중이나 또는 자녀분들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개발자가 전망 있다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먼저 대체된 게 코딩이란 말이죠. 그 고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많이 채용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적 사고라고 보거든요. 본질적 사고. 예, 본인의 정체성. 내가 뭘 할 때 행복했는지. 만드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PT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그 재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딩하고 같이 연결될 때 거기서 기회가 들어오지 예전처럼 그냥 코딩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이형 인재라고 얘기했다가 네. 지금은 또 바뀌고 있죠. 조금 요즘 뭐 확장되고 있죠. 여러 개 나와요. 파이가 아니라 다리가 뭐 4개, 예, 5개 예, 돼야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긍정 조직 혁명하고 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그쪽을 깊게 파들어가서 덕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회사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그 회사가 장점이 발휘가 돼서 그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랑 맞는 회사가 어딜지를 한번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공부해서 이 코딩까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단순 코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과 강점을 코딩으로 연결해 봐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자나 네, 네, 또는 디자이너, 네. 또 마케터, 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산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 거기서 열정이 올라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표님은 또 평생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래도 얼굴을 뵈면 참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강점 속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요새 뭐 메타인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하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안 되지? 부정적으로 푸는 사람하고 저는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구조화시키면서 성장해가는 게 개인의 성장이기도 하고 팀이나 회사의 성장도 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첫 번째가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예. 네. 두 번째가 그래서 서비스가 좋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 수준이 올라가야 쉽게 일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비즈데브옵스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인즈 컨퍼런스가 5월 29일에 있는데 컨퍼런스 때 이렇게 전시 부스에 몇 분 나오셨는데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얼굴 표정이 밝고 예, 예. 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경영자 여러분들도 5월 29일에 저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부스 때 크리니티 유 대표님 만나실 수도 있고 방금 자랑하셨던 직원들도 밝은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CEO 또 경영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사의 모든 분들이 AI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AI를 좋아하면서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내지 두 분하고 한번 대표님하고 프로타이핑하는 그거를 하나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른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크리니티의 유영선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